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4장 기초화장품 중에서 첫 번째 기초화장품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4장 기초화장품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법 제2조 화장품 정의에서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미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물을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 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정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우리가 화장품이라고 정의합니다. 이 내용은 5번 중간고사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초화장품이란 피부의 청결, 보호 및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물품을 우리가 기초화장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피부란 외부 유해 환경으로부터 생명체를 보호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즉, 피부는 연령과 환경의 변화에 의해 그 작용이나 구조가 불균형을 일으킵니다. 피부의 유해한 건조, 자외선, 산화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피부 본래가 갖는 항상성을 유지를 도와서 피부를 늘 아름답고 건강하게 유지하고 피부가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상적인 기초 화장품임을 여러분들은 아셔야만 합니다. 여기에서 잠깐 퀴즈입니다. 인체를 청결미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물을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 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정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내용은 중간고사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화장품입니다. 화장품법 제2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미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물을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 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정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우리가 화장품이라고 정의합니다.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있는데요? 화장품법 제2조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초 화장품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화장품의 기능은 세정, 우리가 말하는 때핏기 내는 거, 청결, 깨끗하게 하는 거, 보습, 수분을 공급해 주는 거, 자외선 방어, 특히 자외선 비방어입니다. 산화 방지, 그리고 향균 작용, 미백, 미백은 비타민 C가 미백 작용을 합니다. 그 밖에 피부 트러블이라든지 노화에 따른 피부 트러블을 방지하는 형태로 대항강선에 대한 걸림이라든지 얼룩, 기미주근깨의 방지, 기미주근깨도 자외선 B에서 형성됩니다. 주름 방지는 비타민 A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드름 등을 방지하는 작용을 하는 것이 기초 화장품의 기능입니다. 기초 화장품은 기능을 중심으로 우리가 기초 관리라든지 특수 관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초 화장품의 분류는 아까 크게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기초 관리라든지 특수 관리. 기초 관리는 세안, 즉 클렌징이나 폼 클렌징 등이 세안에 속하고 화장수는 수분이라든지 보습제가 함유되어 있고 에물전에는 수분이라든지 보습제, 유분 보급이라든지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특수관리에는 에센스라든지 마사지 크림이라든지 마스크 등이 특수관리에 해당되겠습니다. 기초 화장품의 기본은
피부를 청결하게 하고 각질층을 충분히 보습시키는 것을 우리가 기초 화장품의 기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각질층은 어디 있냐면 피부를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표피, 진피, 피하 지방으로 나눕니다. 그 중에서 표피는 다시 각질층, 투명층, 가립층, 유국층, 기초층일 때 각질층이 표피의 가장 바깥에 있는 부분이 각질층입니다. 기초 화장품은 각질층의 보습 외에도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각질층의 보습에는 각질층에 있는 보습인자에는 우리가 천연 보습인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줄여서 NNF라고 하고 세라마이드라든지 피지 등이 각질층에 있습니다. 참고로 피부의 구조에는 각질세포가 있는데 이 각질세포 사이에는 세포간 지질이 있습니다. 세포간 지질에는 40%의 세라마이드가 있는데 피부의 보습이라든지 보호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아토피 환자의 경우는 세라마이드가 부족하여 피부 건조증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각질층 구조의 모식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질층은 각질 형성 세포와 세포간 지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포간 지질에는 천연 보습인자인 NNF라든지 아니면 세라마이드, 피지, 콜레스테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40%가 세라마이드입니다. 특히 아토피 환자의 경우 정상인보다 세라마이드가 부족합니다. 여기서 세라마이드는 우리가 담장을 이야기할 때 벽돌과 시멘트에서 시멘트 역할입니다. 자, 시멘트가 있고 벽돌이 있고 시멘트가 있고 벽돌이 있고 또 시멘트가 있고 벽돌이 있을 때 시멘트가 적으면 어디입니까? 벽돌이 잘 부서지죠. 각질층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포간 지질이 부족하게 되면 각질 형성 세포가 잘 떨어집니다. 그래서 각질이 많이 일어난다는 소리죠. 그래서 소양증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각질층 구조의 모식도를 보게 되면 자, 각질 형성 세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위에 세라마이드가 있죠. 이렇게 즉 세포간 지질이 있습니다. 그 위에 각질 형성 세포가 있을 때 이렇게 일률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자, 각질 형성 세포가 있고 그 위에 세라마이드가 있고 다시 각질 형성 세포가 이렇게 어긋나게 있습니다. 이렇게 또 세포간 지질이고 다음에 각질 형성 세포가 어긋나겠죠. 그렇다면 내 몸속에 있는 수분이 바깥으로 나갈 때 만약에 일직선에 있으면 바로 나가버리죠. 즉 보습 자격이 없다는 소리죠. 그래서 내 몸에 있는 수분이 증발할 때 이렇게 어긋나 있다면 수분이 나가는데 아마 불편하겠죠. 그래서 내 몸에 있는 수분을 저장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게 각질층의 구조입니다. 그걸 갖다 우리가 라멜라 구조라고 이야기합니다. 라멜라 층 또는 라멜라 구조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은 피지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지는 피부 내에 모공과 연결된 피지에서 분비되는 게 피지입니다. 따라서 피지는 피부 표면에서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 외부 유해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합니다. 즉, 피부 표면에서 보호막을 형성함으로써 외부로 어떤 유해 환경을 갖다가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소리입니다. 두 번째, 생체 내부로부터의 수분의 손실을 억제합니다. 따라서 그 결과 피부를 부드럽게 한다는 소리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피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표피, 진피, 피하 조직으로 나누고 다시 표피는 각질층, 투명층, 가립층, 유극층, 기초층으로 나누는데 화장품에서 우리가 표피를 이야기할 때는 각질층, 가립층, 유극층, 기초층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진피에는 유두층과 망상층. 여기서 표피에서 가장 바깥에 있는 것을 우리가 각질 형성 세포라고 그러고 이때 우리가 각질층을
다른 말로 피부 장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진피에는 특히 망상층에는 콜라겐이나 엘라스틴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기초층에는 각질 형성 세포가 멜라닌 형성 세포가 있고, 즉 가시층이나 유구층 같은 말입니다. 그지? 거기에는 란겔한스 세포가 있어 면역 작용을 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십시오. 피부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피부를 크게 표피, 진피, 피하 조직으로 나누는 거. 다시 표피는 각질층, 투명층, 가립층, 유구층, 기초층으로, 진피는 유두층과 망상층으로 나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기초 화장품은, 즉 기초 화장품의 역할이든지 기능은 노화에 따라서, 즉 건성이 진행됨에 따라서 결국에 노화에 도달합니다. 노화에 따라 감소하는 피부 보습이라든지 보호인자들의 기능을 보강해 줌으로써 생물학적인 변화를 동반한 피부 보습의 항상성을 유지해 피부 표면 상태의 개스 및 피부 트러블의 예방을 도모할 수 있는 게 기초 화장품의 역할이라든지 기초 화장품의 기능입니다. 여기서 항상성이란 밸런스를 유지하는 게 항상성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